성특강 수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백석 선생님의 여승입니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합장, 손바닥 장자예요. 손바닥 왼쪽 오른쪽 같이 합하고 절을 하는 거죠. 자,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말을 합니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채의 냄새가 났다. 자, 산치나물의 일종으로 가지치는 산 속에서 깨끗한 공기 속에서 사는 나무를 말합니다. 근데 그녀에게서 왜 가지채의 냄새가 났을까요? 이미 옷에 향수 뿌리듯이 가지채의 냄새가 가득하게 배었다는 겁니다. 아주 여승이 된 지 오래됐다는 얘기죠.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간단히 끌어볼게요. 쓸쓸한 낮이 늙었다가 아닙니다. 옛날같이. 옛날같이 늙었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미 옛날에 본 적이 있다는 얘기죠. 자,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불경에는 108번뇌라고 하는 말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불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서럽고 괴로운 얘기들, 그러한 내용들이 느껴져서 나는 서러워졌다고 됩니다. 여승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해주는 부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이라고요.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뒤에 나옵니다. 나는 그녀를 어디서 봤을까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에서 봤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면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에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1930년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왜일까요? 193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 대공황에 어떤 처지에 놓였을까요? 일본에서는 금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를 거의 다 대부분 금전판으로 바꿔버린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평안도에서 그 중에서 어느 산에서 그 중에서도 아주 깊은 곳에서 손으로 금을 다 캐는 금전판에서 그녀를 봤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 샀다. 나는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는데 그녀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파랬다고요? 혈색이 없었다고요? 그녀는 뭐라고 졌을까요? 옥수수를 팔고 졌습니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합니다. 여인이 나이 어린 딸아이를 왜 때렸을까요? 옥수수를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옥수수를 주면 팔아서 먹고 살 게 없겠죠. 그러니까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면서 옥수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러워서 여인은 울었습니다. 여인이 울었죠. 어떻게 울었을까요?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습니다. 이것은 공감각적 현상입니다. 울다, 울었다. 나도 우는 소리 들을 수 있고 일본 사람도 우는 소리 들을 수 있고 지나간 사람도 우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나한테는 그게 어떻게 느껴졌다고요? 가을밤같이 차게 느껴졌다.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이 소리에 나한테는 이러한 감각으로 느껴지게끔 표현된 걸로 울었다고 설명되죠. 뭐죠? 이거 울었다? 청각이죠. 청각의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감각. 바로 표현한 고음감각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섣불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일벌처럼 밖으로 나간 지아비를 기다려서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지아비는 10년 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지아비를 찾기 위해서 평안도까지 갔겠죠. 어느 산 깊은 금전판까지 가서 옥수수도 주지 않으면서 딸아이를 때렸겠죠. 근데 또 나이 어린 딸아이는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뭐 먹였을까요? 도라지 죽만 먹였겠죠. 무덤으로 갔는데 어느 무덤? 돌무덤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왜일까요? 무덤팔 삽조차 없을 만큼 몹시 이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했겠죠. 백석 선생님의 시 중에서 흰 바람벽이 있어.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먹는 것이 없을 만큼 몹시도 가난했던 시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만큼 우리 민족이 이만큼 서럽게 지냈답니다. 1930년대. 상공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상공이 울었겠죠. 그때 뭐가 상공도 울은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어떤 날? 산절에서 마당 귀퉁이에서 여인의 머리 하늘이 눈무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 그때 상공이 울고 있었는데 어떻게 울고 있었다고요? 서럽게 울었다. 나라도 그렇게 서럽게 울었을 거다. 내 감정을 뭐에 비유했다고요? 상공에 비유해가지고 상공의 감정을 이입시켜서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가지채의 냄새가 났다. 이런 후각적 심상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이런 공감각적 심상이 있죠. 그리고 딸아이는 도라지 꽃이 좋아 돌무덤을 갔다. 이런 비유적 표현도 비유라고 할까요? 둘러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여인은 머리가 눈물과 같이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나르시다 중에서 상꽁도 설계 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감정이입된 부분들이 있죠. 이 정도까지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살펴봅시다. 이거는 지금이라고요. 오늘 봤겠죠. 근데 그 여인이 과거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 생각이 났겠죠. 2년, 3년, 4년, 1년으로 시간 순서가 과거부터 연결되겠죠. 시간 순서는 2, 3, 4, 1이 될 겁니다. 백석 선생님의 여성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할 때 이것만 중요할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1930년대 백석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이 시대를 노래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여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느끼죠? 같은 민족으로서의 서러움을 느끼죠? 일본 사람 느꼈을까요? 안 느꼈겠죠? 그것을 누구를 대표적으로 등장시켜서 표현하고 있죠? 여성을 등장시켜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침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국문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읽죠. 여성, 백석입니다. 방금 해석했던 것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채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생각해보니까 과거 그녀를 본 적이 있다. 내가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전판에서 그녀를 본 기억이 있다. 그때 그녀는 얼굴이 파리했고 옥수수를 팔고 있었는데 옥수수를 달아난 딸아이에게 옷을 주지 못해 때리면서 그것이 서러워서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던 기억이 있다. 섣벌같이 일벌처럼 나아간 지아비를 10년 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남편을 찾으러 깊은 금전판까지 갔던 그녀는 결국 어린 딸이 도라지죽만 먹이다가 돌무덤으로 간 뒤에 여성이 되었다. 여성이 되는 바로 그날 산절 마당 구석에서 머리를 깎고 그 머리가 한 올 한 올 떨어질 때 그와 같이 눈물방울이 떨어질 때 상꽁도 설게 울은 그날 내가 그곳에 있었어도 나도 그렇게 서럽게 울었을 것이다. 백석 선생님은 이렇게 그 당시 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능특강 첫 번째 작품으로 백석 선생님의 여성을 공부했습니다. 되게 간단한 지문입니다. 그냥 외우면 간단하죠.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지문에 대해서 왜 이런 시를 썼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